백종원 씨의 백자도 얘기하기 싫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장사를 하고 싶다. 우리 가게는 제발 언급조차.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요식업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던 백종원 씨 사태. 지난 3월 막 취재에 돌입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재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취재했던 사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백종원 사태의 발단은 1월 26일 백햄 사태였습니다. 이 사태 이후 그간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했던 말들과 태도들이 하나둘씩 파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조명됐던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예산 국밥거리였습니다. 백종원 씨가 2023년 초 솔루션을 진행해 화제의 중심에 섰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솔루션으로 인해서 뜻밖의 곤욕을 치렀던 국밥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0일 직접 예산 국밥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백종원 씨 사태 이후 국밥집 사장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사장님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백종원 씨의 백자도 얘기하기 싫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장사를 하고 싶다. 우리 가게는 제발 언급조차 하지 말아달라 등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백종원 씨 솔루션 당시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은 터라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집의 경우에는 솔루션을 받고 싶지 않다,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비난 폭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해당 국밥집을 찾아가서 왜 백종원 씨의 솔루션대로 하지 않느냐, 위생이 안 좋다 등의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시선에서는 무려 2년이나 지난 일이었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한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던 괴롭힘이었던 셈입니다. 일반인인 사장님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상처로 남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밥집 사장님들은 아예 엮이고 싶지 않다,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취재를 간 김에 예산 국밥거리에 있는 70년 전통의 소머리 국밥집에 들러 식사를 했습니다. 백종원 씨의 솔루션 당시 너무나도 많은 지적들에 우리 가게는 빼달라, 솔루션을 안 하고 싶다 라고 말해 비난의 중심에 섰던 곳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백종원 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용히 식사만 하고 왔습니다. 전통 소머리 국밥집으로 두툼한 고기와 국물 역시 아주 훌륭했습니다. 위생 역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더욱이 이 집은 일대 개업 당시부터 독립투사의 집안에서 연 국밥집으로 3대를 이어온 전통의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맛집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까지 지닌 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의 유튜브 방송 당시 위생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장님이 우리 집은 빼달라라는 사장님의 발언이 나갔습니다. 마치 위생 문제 때문에 사장님이 그만두겠다라는 인상을 심어준 편집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장님이 고충을 토로한 이후 곧바로 SOS를 요청했는데 솔루션을 받고 나니 변해버린 것도 있었다라는 백종원 씨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위생 문제에 이어서 도의적 질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난의 화살은 모두 해당 국밥집으로 쏠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국밥집은 백종원 씨의 솔루션 이전부터 장사가 꽤나 잘 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위생 문제가 발생을 했던 가게 역시 해당 가게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방식대로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꺼냈다가 무려 2년 동안이나 뜻하지 않았던 비난을 받은 셈입니다. 사실 SBS 골목 식당을 통해서도 해당 국밥집과 같은 처지에 놓인 식당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솔루션을 원치 않았고 또 때로는 솔루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뜻하지 않은 편집들과 백종원 씨의 말과 태도로 인해서 비난을 받게 된 가게들이 생겼던 것인데요. 이런 사안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백종원 사태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 경고등도 적지 않게 올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연던 볼카츠 사태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안이지만 일부 점주들의 이기심 때문에 촉발된 문제처럼 폄하가 됐습니다. 이 사안의 해명 과정에서 다른 점주들은 신났다라는 백종원 씨의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때서라도 제대로 케어만 했었다면 작금의 사태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가에서는 대체 이번 백종원 씨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가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처음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순수함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한계 역시 뚜렷하게 인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점차 인기를 얻게 되면서 백종원 씨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후 백종원 씨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제작진조차 본인이 컨트롤하기 쉬운 인물을 원했다라는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백종원 씨의 입김이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1월 26일 이후 무려 4개월간이나 지속되고 있는 백종원 씨 사태. 그만큼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랐던 케이스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나 백종원 씨가 그간 방송에서 해왔던 자기 모순적 발언과 태도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나마 피해를 입은 가게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백종원 씨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역시 경계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도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백종원 씨의 솔루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소상공인도 있고 어려운 농가에 일조한 것도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더욱이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과 같은 일입니다. 그들이 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백종원 씨가 당장 챙겨야 할 사안은 본인의 방송도 솔루션도 아닌 본인의 가맹점주들입니다. 오너리스크로 불리는 이른바 백종원 씨 사태로 인해서 가맹점들의 매출은 무려 45%까지 깎였습니다. 창업자 오너리스크로 인한 직격탄을 가맹점주들이 오롯이 맞은 셈입니다. 그런 가맹점주들이 이와 같은 직격탄을 맞은 위기 상황 속에서 촬영을 위해 프랑스까지 날아간 백종원 씨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백종원 씨는 흑백요리사 시즌2 등을 통해서 재기를 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방송보다는 지금이라도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